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국무회의 라이브 보셨습니까? 제가 네. 예, 깜짝 놀랐는데 야. 동의하시면 1번 아니면 2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전에 뭐 약조된 게 아닌 건 분명해 보였고 예.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세제 네. 관련해 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음흠. 초고가 주택이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너무나 궁금한데 우리 인식을 좀 알고 싶다. 결국 이게 정식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아니고 네네. 업무 보고를 볼 정도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네. 이런 분들이 대강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였고 실제로 뭐 응답자의 90% 가량이 그 국무조정실장의 헤아림에 따르면은 그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다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초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것도 한 30억 30억. 수준으로 네. 이제 대다수가 많이 올렸고 20억도 꽤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걸 접하면서 뭔가 이제 대통령이 확실히 국민들과 그 피부에 닿는 방식의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네. 결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세제 개편도 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식의 정도를 읽을 수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뭐 굉장히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인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냐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로 판단해서 입안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에 따른 네. 사전적인 절차를 보여준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얼굴 내밀고 비난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쁜 소식님이 저도 실시간 여론조사 참여했어요. 어제 오. 참여하셨대요.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아니 야. 근데 저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함께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새 우리 영업이 힘든데 대통령까지 이렇게 우리 그 업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방식을 차용하셔가지고 라이브 폴까지 돌리시면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중간 중간에 댓글을 읽어주셨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댓글을 읽어주시면서 유튜브형 국무회의를 예, 시전하셨다. 맞죠? 예. 읽어드린 게 뭐냐면 당 주윤님 촉법 연령 관련해서 지금보다 연령 인하가 좋겠다. 올 윈즈님 나이가 어려도 책임져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롱님 같은 경우에는 크롱, 예. 네, 크롱님은 전월세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다. 윈즈님, 새록새록님 뭐 이런 걸 다 읽으신 거예요. 소프트팜님, 오노님 저희 취재 편의점에는 안 오시는 분들인데 아. 네, 이런 분들이 좀 오셔서 저희 그 댓글창을 좀 달궈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그 임기근 실장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읽으면서 유튜브형으로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 공직자들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할 때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인데 정말 변화한 세상에 가장 빠르게 좀 이제 적응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뉴미디어 활용 잘한다라고 해서 구독자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적더라고요. 오, 그래서 진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서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여기 있는 뭐 당연히 대통령도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있는 여론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전체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조심만 한다면 되게 재밌고 새로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네.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된 그런 본인의 업무 범위를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도 하는 건데 사회 위협이나 갈등을 관리하고 네. 정부의 규제 개혁 측면에서 많이 관여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관련돼 있고 네. 재경부도 관련돼 있고 금융위도 관련이 돼 있는데 여러 부처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들을 통합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이 거중 조정을 할 텐데 그때 국무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통 우리 공무원 사회라는 게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통해 되다 보니까 민심과 유리되고 시장과 유리된 정책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 재구성의 도출물들이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네.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들어봤던 의견들처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라는 얘기를 지침을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공무원 사이에만 매몰돼가지고 너희들끼리 대화할 게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듣는 것을 생활화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암시를 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뜻 따라서 울산, 그다음에 뭐 부산 이런 데가 그렇죠. 다 업무 보고를 화제더라고요. 예, 네. 라이브로 다 받고 있고 어제 울산시장님 오늘 서울 오신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다음 기회에 꼭 이제 출연하시겠다고. 거절된 거예요? 어제 MBC 라디오 나가긴 했던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오신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비섭외된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못 하셨는데, 하여튼 다음에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네네.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성과가 대통령부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래로 전파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제 초고가의 주택을 얼마로 네. 해야 되냐. 한성숙 총리가 20억은 넘는다는 네. 거고 이제 100억 얘기했는데 숫자가 제일 많이 나는 거는 30억이었다. 30억이었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은 네. 30억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그럼요. 이거를 공시지가로 하면은 뭐 15억, 10억대. 16억 예, 뭐 이렇게 그 된다는 정도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보유세가 됐든 이제 세금을 물리면 엄청나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뭐 부동산 세금으로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조세정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형평, 얘기는- 조세 네, 형평이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게 당연하게 맞는 말이고요. 사실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손댈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네. 선거라고 하는 현실 맞아요. 앞에서 예. 이렇게 정부가 늘 좀 번번이 머뭇댔던 것들도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좀 제대로 된 개혁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형평에 맞는 게 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밝힌 바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집값 억제 방식이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대통령들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말들을 계속 들어보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선거 국면마다 예외적으로 편의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허용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특별 공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혜택을 줄 때는 얼마나 살았는지 거주의 부분을 따져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소유했는지 소유의 부분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형량을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모두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외 사항들이 너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초고가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양독 차익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제대로 물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법원에 바꾸겠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 세금을 거두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혜라는 게 조세 정의 차원에 접근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댓글창에 아까 보니까 그 울산시장님 지금 오마이TV 출연 중이시라고.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층 네, 같구나. 아래층, 보니까 아래층. 지금. 네. 3층으로 가 있어요. 네. 자. 저희 같이 괜찮은데 네. 어떻게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또 재미죠. 예. 네, 좋습니다. 야.